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 3회차 4강 마지막입니다. 어떤 기물, 문방구, 그다음에 꽃 설명인데요. 아마 바로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봐서. 자, 그러니까 오늘 7항목, 8항목, 9항목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기물, 문방, 화훼. 자, 먼저 이제 그릇 종류 중에 아마 유기를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속에서는 유기를 되게 중요시한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갖춘다. 갖출 구자. 뭐냐?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채소그릇, 그 다음에 요거 고기그릇, 고기 등을 한 솥에 일탁. 일탁은 한 차림입니다. 한 상차림. 한 상차림의 용도로 쓴다 이거죠. 녹그릇 중에 녹그릇, 밥그릇용 녹그릇, 탕그릇 녹그릇, 나물용 녹그릇, 고기용 녹그릇에서 요걸 기본으로 해서 한 상차림을 한다는 거예요. 한 상차림을. 그래서 또 회분하면 세수대야. 그 다음에 야효는 밤에 항아리니까 요강. 이거 또는 세수대야나 요강에도 모두 유기로 만든 것으로. 유기, 이는 뭐뭐으로. 그러니까 유기로 주조한 것을 쓴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노쇠 요자니까 뭐 우리가 이제 안성 맞춤할 때 안성 놋그릇 이게 대표적인 유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자는 구울자고 여기 회는 세수할 회자입니다. 세수할 회자. 잘 안 쓰는 거니까요. 이렇게 세수하라는 건 뭐냐면 요거 물을 손으로 후루루루 어디를 얼굴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두 손으로 물을 갖다 어버버버 하는 거.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요. 세수한다. 그래서 회분. 이렇게 됩니다. 글자에는 다 그 원뜻이 담겨 있으니까 모양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상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한상 차림인데 한상 차림 가운데 조금 기본형 그걸 반상기라고 합니다. 반상기. 그래서 유기 반상기, 도자기 반상기. 여기에 몇 가지 특산물, 계절별 특산물을 만들어서 한상 차림이 나옵니다. 그럼 한상 차림은 뭐 7첩 반상, 9첩 반상, 뭐 12첩 반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반상이라고 그래요. 기본 반상. 요게 기본 반상. 옛날 사람들이. 그럼 뭐냐? 기본 반상기는 밥, 국, 찌개, 김치, 그리고 간장류. 왜냐면 이건 다른 나물 갖다 찍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있는 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반찬. 요것이 바로 반상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형성됐다고 알려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숭늉이 오면 반상차림이 끝. 근데 이제 요런 그 기본 반상금이 한상차림이 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가짓수가 늘어나면 뭐 7첩, 9첩, 12첩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상차림은 규모가 큰 것부터 장어까지 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형태의 한상차림이 바로 반상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만든 사진 자료고요. 이건 이화여자구 박물관에서 만든 도자기 반상기 차림입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 우리는 어디냐? 사기그릇 아니면 저기 박, 그죠? 예.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는 구리에다 주석, 아연, 니켈 등이 함유된 금속이다. 그냥 넓은 말로는 청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동도 막 황동, 청동 많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청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유기를 주로 두드리면 방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준물로 만드는 그냥 유기라고 하고, 두드려서 화학적 변화 그 안에 있는 그 분자 구조를 바꾼 것은 방자. 주로 어떤 때 쓰냐면 꽹가리 같은 거 할 때 주로 방자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치면 깨져요. 오래되면 이게. 왜냐면 이것도 오래되면 그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근데 여기는 다 이제 요건 이제 제가 볼 때는 방자 같아요. 요것도 방자 같고 이것은 그냥 종묘 제기는 방자가 아닙니다. 그냥 곱게 해서 올리는 거죠. 이거 종묘 제기 제 잘못 알았습니다. 이거 꽹가리. 여기에 이제 유기 그릇을 많이 쓰는데 요 앞에 나온 회분 세수대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도 노쇠로 된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나 우리 형이 아마 엿바꿔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엿바꿔 먹었냐면 우리 큰 누님이 서울에 시집 왔는데
플라스틱 같은 걸 이쁘게 된 걸 막 엄청 많이 가져왔어. 아무튼 그때. 막 그래서 집에 있던 막 그 이제 밥그릇 같은 거 사기 그릇 깨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새로운 밥그릇으로 스텐이다, 스텐. 예, 스테인리스로 된 걸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처박아뒀는데 나중에 이사할 때 보니까 없어. 예, 그러니까 제가 엿바꿔 먹었거나 우리 형이 분명히 엿바꿔 먹었을 거예요. 뻔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릇은 버릴 수가 없어서 가져오다가 우리 형님이 깨먹었어.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졌던 밥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거기다 고봉으로 먹었으니 나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유기 그릇. 자, 그리고 이제 문방구입니다. 여기 이 황서는 족제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낭미필은 원래 일이나 늑대 꼬리로 만드는데 이게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족제비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족제비 털로 만들었지만 이름은 낭미필이야. 일이나 늑대의 꼬리털로 만든 것이다. 진짜 이리와 늑대 꼬리털을 만들면 가격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종이는 설화지와 죽청지가 유명하고, 이건 이제 문방 사우니까. 그 다음에 먹은 해주의 유연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유모묵이라고 그래요. 석탄가루, 그 아연가루를 이렇게 해서 기름이 있는 거, 이것을 유연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매묵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벼루는 남포의 검은 오석연을 최고로 친다. 그런데 근래에는 잠옷, 어디냐? 저쪽 압록강 쪽에 있는 위원의 자석연, 청석이라도 불렀거든요. 청석, 자석연. 약간 남빛, 보랏빛이 나는 돌로 만든 자석연. 자, 지금도 이 위원의 자석연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부터 근대 워낙 많이 만들어서 서울에 이렇게 돼서 유통되는 게 많아요. 근데 집에서 이걸 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맨날 이렇게 할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하면 곶감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게 붓펜도 다 만들어진대. 요새는 붓펜도 전부 다 잉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사동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위원의 자석연을 사고 싶다 그러면 한 15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 그래서 여기 매자는 그릇 매자, 매탄 뭐 할 때 쓰는 거고요. 탄은 잠옷파자고 자줏빛자. 이건 뭐 한자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요 족제비의 요 털, 꼬리털로 만든 것. 그래서 황서필이라 하고 황모필이라 부르고 낭호필이라 부르지만 지금은 낭미필이다. 그래서 인사동에 문방구에 가서 낭미필 주세요 하면 요거 한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하나에. 되게 비싸요. 요새는 인공털로 많이 만들으니까. 그래서 요거 낭미필입니다. 그래서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것을 낭미필이라고 하고, 털 재료는 양털, 사슴털, 토끼털, 족제비, 호랑이, 노루털. 호랑이 털은 아마 나오면 한 1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는 똥도 약에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 이런 거 해가지고 호고, 저쪽 백두산 가면 엄청나게 많이 팔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릴 게 없다고 하는. 자, 낭미필이고요. 그다음에 한지는 사실은 지금 말한 지금 말한 요거 설화지나 죽청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것 중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화초지. 주로 편지글 쓸 때. 그래서 인사동 가서 화초지 주사면 뭐 10,000원이면 이만치 줍니다. 요새는 워낙 많이 만들으니까 그냥 화초지고요. 그다음에 장지. 요게 이제 주로 이제 유황지나 황모지라고 부르는 거. 장지, 장판지, 그죠? 요게 이제 장지고. 그리고 이제 종이 중에서도 아주 고급으로 소량을 만드는 종이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가장 비싼 종이, 그게 뭐냐? 태지입니다. 태지는 아주 맑고 하얘야 돼. 이거 만들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 번 간수에다 이렇게 나무 닭종이나 여기 있던 염료 있죠? 이걸 완전히 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태지는 시중에는 안 팔지만 태항아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왕궁에 뭐 이동할 때. 이거 태지입니다. 그래서 당나로 만든 전통 종이를 우리는 한지 또는 고려지라고 부른다. 중국인들이 쓸 때 고려지는 바로 한지를 말합니다. 한지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조선시대는 다 고려지라고 불렀습니다. 고려지. 조선지가 아니라 고려지. 이렇게. 왜냐면 송나라 때부터 그냥 고려지로 인식됐으니까. 고려지라고 하고요. 전통적 종이로는 우리나라 그 조지서, 종이 만드는 관청, 저기 있죠. 세검정에 있었던 조지서 만든 자문지. 자문지는 주로 이제 관청에서 쓰거나 우리 그 과거 시험 볼 때 나눠주는 종이. 근데 이게 과거 시험 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자문지로 줬는데 조선 중후기를 가면 과거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서 와야 돼. 그래서 멍청한 사람이 시골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서울에 왔는데 가격이 폭등해. 그래서 사지도 못하고 과정에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예. 자, 이게 자문지. 그 다음에 평강. 여기 강원도 평강의 설화지. 아마 설화지는 아마 하였던 것 같아. 그죠? 설화지. 전주의 죽청지. 이게 제일 유명했던 거죠. 죽청지. 예? 그 다음에 화초지. 우리가 잘 아는 화초장, 화초지 할 때 화초지. 예, 편지글 쓸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능화지. 예, 능화지는 보통 우리가 어떤 거 쓰는 거냐면 불경 같은 거 할 때 능화지 씁니다. 워낙 좋아요. 두껍고. 그 다음에 상화지. 서리상자 쓰니까 이것도 아주 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종이의 종이 284종 있었대요. 네. 그 중에 태지가 가장 높고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재생한 태지입니다, 이게. 근데 요새 누가 태를 갖다가, 전 태지를, 태봉에다 태지를 해서 어디든 붙였는지 아는데 요새들이 다 병원에서, 쓰니까 모르죠, 태가. 태를 달라는 사람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태를 갖다가 이렇게 보존한다고 하대요. 아세요? 네, 이렇게 말려가지고. 나중에 골수. 골수염 같은 거 할 때, 골수염 나올 때, 예, 가족 간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특히 외아들이잖아요. 외동 딸이고. 그래서 태지를 보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애도 태지, 태지가 아니라 그거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과학이 발달돼서 눈이 어떻게 잘못되면, 거기서, 예, 추출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관을 어떻게 해요? 물론, 통에다가 보관은 어디 해요? 돈 얼마 주면 보관해 줍니다. 그런 기간이 있네요. 예, 예. 자. 제대를 보관하듯이 하면. 그 제대를, 맞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냉동. 예, 예. 여기 있네, 낭미필.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먹은 해주먹. 이제 이게 해주먹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예, 최고죠? 최고로 좋은 거. 그리고 요게 이제 바로 남포연입니다. 남포연. 오석연. 평양 남쪽에, 남포. 그래서 이 붓종이 벙머루를 문방사우라고 하고 한양 운종가의 최대 베스트셀러가 바로 요 먹이나 붓, 이거 종이 이런 거 문방사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편이라든지 해주먹은 여기 인사동 가면 많이 팔아요. 근데 해주먹은 다 가짜예요. 왜 그런지 알죠? 먹을 다 갈아서 썼는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름만 해주먹이고 실제는 아니고, 왜냐면 지금 해주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오석연은 진짜입니다. 이건 뭐 갈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사동 가서 해주먹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큼 줍니다. 그러면 그냥 해주먹이라 가져오시고, 네, 이렇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남포연이나 해주먹을 갖다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선시대 때 유행했던 먹과 벼루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위원은 바로 여기 보이죠? 초산 위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집안이니까, 예, 국내성 바로 밑에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 예, 중국의 위원도 있고 우리나라에 위원이 있는데 위원에서도 벼루가 나옵니다. 단계연이라는 무지 유명한. 원래 단계지방에 사는 벼루인데 그런 재질이 비슷하면 다 단계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산으로 이 벼루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돌의 성질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석연은 청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에서 나오는 게 조선 후기에 많이 유행했다. 그래서 여기 청석을 최고로 친다. 그래서 이거 국립민속박물관에 실시 있습니다. 포도무늬 자석연, 그다음에 매화, 대나무, 구름무늬가 있는 자석연. 이게 바로 위원의 자석연이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꽃이 마지막 꽃입니다. 11쪽에 있습니다. 양 기른다. 꽃과 풀회자입니다. 근데 회자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고양시 같은 데면 화훼단지 할 때 쓰죠. 화훼단지.
이게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도 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과 풀을 기르는 것은 뭐가 있느냐? 능, 외소철, 일본 소철. 소철이 원래 남쪽에는 침엽수니까 외소철과 종려나무, 그죠? 그리고 연중이라는 것은 북경을 말합니다. 북경의 추해당. 추해당이라고 하는 해당화의 한 종류입니다. 양을 최고로 친다, 으뜸으로 친다. 매화는 노각과 도수. 노각은 꽃잎이 아주 그냥 녹색이라는 뜻이고, 도수는 줄기가 밑으로, 도자가 거꾸로 도자고 수가 내릴 숫자니까, 들이올 숫자니까, 도수가 있고, 예,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그죠? 자연스러운 등걸이 자연스러운 걸 최고로 친다. 국화에는 홍학령, 백학령, 홍학령, 황학령, 백학령, 3학령이라고 하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있고, 그 다음에 금원황. 아마 금원황은 궁중에서 키우는 국화일 것 같습니다. 금원황. 그 다음에 취양비. 양귀비가 이거 보고 취했다고, 꽃향기에. 그래서 취양비를 이름이 있고, 또는 오홍, 대설, 소설. 그러니까 대설백, 소설백. 여러 품종이 있다. 대설백, 소설 품종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국화의 국보, 매화의 매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매보와 국보를 아직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책을 내려면 어차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종려나무, 그다음에 풀회, 꽃받치막, 나무벨차, 뗏목사. 그래서 요건 그냥 하고요. 보세요. 요게 이제 외나라 소철입니다. 이게 집 뒷뜰에 이렇게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 많이 심습니다. 근데 왜 조선시대 때 왜 소철을 썼느냐?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조, 푸른 거. 지조를 상징할 때 하는 겁니다. 왜 소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푸르른 것을 심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대나무를 심었는데 왜 대나무를 안 심냐? 이게 대나무가 남쪽에서 대전 쪽까지만 오면 안 자라요. 길이 이렇게 짧고. 그래서 대나무는 주로 남쪽에서 심고, 또 대나무를 심게 되면 이게 소리도 많고 낙엽 떨어지고 아주 지저분해요, 사실. 그래서 소철을 많이, 외소철이고요. 또는 외소철과 같은 종려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남부지방에서만 자라거든요. 그래서 안동이나 이런 선비들은 많이 심었는데 북쪽 사람들은 주로 이런 걸 안 심고 다른 거 심죠. 왜냐하면 매난 국죽 가운데 다른 걸 심었죠. 그래서 대나무로 대용했던 것이다. 소철, 종려나무. 그 다음에 추해당은 꽃이 이쁘고 약재와 차로. 그래서 요게 이제 추해당입니다. 추해당. 이렇게. 그리고 신명연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화해도에도 이렇게 추해당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나올 거예요. 1708년도에 광군 방보. 그러니까 광군이라는 건 널리 재배가 되는 향기 나는 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매난 국죽이거든요. 그래서 사시 향이라고 합니다. 사시지향. 그래서 군자의 품격을 뜻하는 말. 그래서 사군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군자는 항상 인품이 향기가 나야 된다. 봄, 여름, 가을, 사시. 그래서 이것을 군자지향, 사군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모아놓은 게 매보, 남보, 국보, 족보.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풀이 있지만 이 중에 4개를 뽑아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완역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추출해서.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여기 지금 광군, 방보. 요게 이제 바로 매화, 그다음에 대나무 2개만 이렇게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광군, 방보를 구해서 이제 전체를 한번 보려고요. 자, 그래서 노각매는 여기에 녹색 있죠? 노각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밑으로 들이었죠? 도수매입니다. 도수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원래 매화는 다 위로 솟구치거든요. 도수매는 아래쪽으로 들이오고 있습니다. 요거고요. 바로 이제 끝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홍학령. 붉죠? 그 다음에 요 꽃은 취양비입니다. 양귀비. 아무튼, 매화에 뭐 국화나 이런 것들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이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씩. 그래서 양귀비 꽃, 요게 취향부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해까지 해서,
오늘 3회 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